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요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뭐 바이든 승리 가능성 속에 뭐 큰 폭 상승이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이렇게 양시장이 다 이렇게 오르고 양시장이 다 이렇게 S&P, 나스닥,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다 큰 폭으로 오르는 거는 제 생각엔 이런 것이 아닌가. 두 후보가 좀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양쪽 시장이 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한쪽이 확 우세해버려요.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가 확 우세했다. 트럼프가 뭐 완전 안 봐도 이건 뭐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S&P는 좀 많이 약했을 거고 어쩌면 하락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나스닥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반면에 뭐 바이든이 압승한다라고 한다면 S&P만 확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이 갈릴 수가 있었는데 어제 오히려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굉장히 대등하게 싸우면서 양쪽이 이쪽이 당선됐을 땐 이게 좋고 이쪽이 당선됐을 땐 이게 좋고 이게 양쪽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만 우세했다면 한쪽은 죽을 수 있는데 양쪽 다 대등하게 싸웠기 때문에 가능성이 둘 다 살아서 양쪽 다 오른 것이 아닌가. 그것도 퍼센티지가 제법 크게.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양쪽의 좋은 점만 택해서 다 가지고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뭐 S&P가 아니 나스닥이 5% 올랐네요. 5.7% 올랐네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전 종목을 다 끌어올렸다. 뭐 특히 나스닥, 뭐 애플, 뭐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어제 시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8% 올랐네요. 야. 자,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젯밤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래서 중요했던 라인들 3420이라든가 S&P, 나스닥 11580이라든가 가뿐하게 다 넘어섰죠. 하지만 우리 이런 점도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넘긴 넘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자. 넘긴 넘었으니까 일단은 위쪽으로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위쪽으로 좀 더 오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은 일단 밑에 베이스로 깔아놓고, 하지만 이제 이게 과연 건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조금 잣대를 놓고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난 뭐 6거래일 뭐 지난 그죠, 거의 뭐 일주일가량 2주일가량을 여기서 버텼던 자리를 지금 이거 장대양봉 한 방으로 뚫은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테스트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과연 3420 잘 지지한 거 맞아? 한번 톡톡톡 두드려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심하겠죠, 그런 부분이. 어제 이거 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아마 한 번 정도 더 이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스닥이 뭐 5%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또 그리고 뭐 S&P가 뭐 2, 3%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대세 상승 와 폭등 이게 아니고, 어쨌든 대선이건 뭐든 간에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거든요. 시장의 그 일반적인 그런 원칙과 기준들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시장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많이 오르면 팔고 많이 떨어지면 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이 오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달려온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3420이라는 자리와 1158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이거 그림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 장벽이 이렇게 높게 있다. 이거 넘으려면 여기서 뛰어서 되겠냐? 여기서 뛰어야지. 여기서 뛰어야 넘어갈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데, 어제도 약간 좀 그런 관점인 거죠. 이거 장대양봉 뭐 이런 것들. 뭐 이 지금 현재 선물 차트에서는 또 잘 안 보이는데요. 선물 차트에서는 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현물 차트로 가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갭 상승 이런 부분, 좀 갭이 과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물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S&P인데요. 갭 상승 빵빵빵 떠갖고 가잖아요. 사실 갭 상승 폭이 평상시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죠, 그죠? 평상시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놓고 봤을 땐 갭 상승이 좀 과한 편인데, 심지어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장중에도 죽지 않고 계속 힘을 뽐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약 뭐 3거래일 정도째 되고 있으니까, 이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겠구나. 날이 갈수록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고, 뭐 마지막에 이렇게 갭으로 띄워놓으니까 뭐 약간 좀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런 단어는 없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약간 폭락 잉태형 뭐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좀 요렇게 짜불짜불 이렇게 올라오면은 하락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개기고 지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천천히 오르면은 보시다시피 갭 띄우면서 원웨이로 빡 올라버리면은 이게 어쨌든 매물대가 좀 약한 거거든요. 다음번에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탁 턴어라운드 됐을 때 폭락할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기 매물대 없으니까 최소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어요? 최소 요까지는 그냥 쑥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의 지수가 움직이면 뭐 2, 3% 움직일 텐데 그건 폭락이죠. 그러니까 폭락 잉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면 물론 뭐 내일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어, 다만 어쨌든 지금 일단 중요한 라인대들은 일단은 뭐 돌파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봐야 될까요? 중요한 라인들은 다 돌파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위쪽이라고 베이스는 깔아는 놓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방향성이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이건 폭락 가능성도 같이 안고 가는 거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P나 나스닥 차트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분봉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은 뭐 거래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S&P하고 나스닥이 그 우리나라 장 중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침 9시부터 해서 뭐 어쨌든 그 미국장 그러니까 미국장 본장 개장 전에 이미 S&P 선물,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거래량 없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결과적으로 그 거래량 없이 올랐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랐던 만큼이 미국 시장 본장에선 이렇게 갭 상승으로 표현이 됐던 거고 이건 아무튼 나스닥인데 아무튼 이렇게 갭 상승했던 부분 여기가 굉장히 취약해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거래량이나 뭐 이런 논리로 보자면은 거래량 없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뭐다? 별로 지지력이 없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거래량이 밑받침되지 않은 상승은 뭐 별 의미 없다. 약한 거다. 뭐 거래량 없는 폭등은 폭락을 부른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거래량 거의 없지 않냐. 거래량 없는 한국 장시간에 미국 본장 전 시간에 개장 전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개장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움직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정도 뭐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밑바닥은 일단은 지금 뭐 돌파 안착했으니까 일단 상승 쪽이라는 베이스는 깔아놓고 이 선을 다시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일단 위쪽으로는 일단 방향은 잡아놓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무튼 조금 좀 조심하자 그죠? 뭐 예를 들면 여기 한 번, 두 번 고점을 확인했던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다. 다시 좀 어떻게 대선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더 꺼내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원하는 대선 시나리오에서 지금 최악의 방향으로 사실 흘러가고 있긴 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대선과 관련된 결과를 놓고 지금 그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죠? 가장 우려하는 게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나스닥 죽는다 정도라는 생각은 깔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 머릿속에 깔고 있는 게 공화당이 상원을 또 먹어버리면은 부양책은 없다. 그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블루웨이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블루웨이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함으로 인해서 부양책 통과라든가 이런 게 수월하게 된다라는 기대감을 깔고 갔던 건데 어젯밤 보시면 전혀 그게 아니죠. 지금 일단은 아직도 결과는 안 나왔는데 대선은 이제 거의 이제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 개표 결과상은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원도 지금 보시면 삐까삐까하죠. 상원은 자칫하면 지금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하원도 뭐 삐까삐까합니다. 그죠? 하원은 민주당이 먹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어떤 빅테크, IT나 이런 부분을 뭐 감세 정책 이런 거 없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대세 상승 10년을 이끌어온 부분이 나스닥이 주인공이었는데
원래 주도주가 죽으면 그 시장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와서 나스닥에 칼날을 들이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나마 시장이 최근에 상승을 좀 더 지속했던 거는, 안 빠지고 버텼던 거는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기대감 하면서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화당이 상원을 먹어버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된다. 또 부양책은 또 물 건너간다. 대규모 부양책은 또 물 건너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부양책 이렇게 되면 부양책도 끝나, 뭐 빅테크, FANG, 나스닥도 끝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주식시장 자체는 이미 너무나 6개월간 상승을 해서 너무나 폭등을 해서 경제 상황에 비로 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솔직히 시장은 저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대선이라는 게 완전 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만 지금 일단 작용을 하고, 완전 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확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놓고 대선이란 것이 어떤 뭐 큰 일이 날 만한 징조, 조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스닥 죽으면은 주도주가 죽으면 죽는다라는 점. 근데 나스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트럼프가 강했다라는 이슈로 해서 장대 항공 뽑아놨는데 바이든 당선됐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거 상승한 거 다시 다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물론 논리대로 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 정도 보고, 달러 인덱스 정도 보고 한국으로 넘어가죠. 자, 변동성 지수는 어제 당연히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35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20에서 35 정도가 박스권인데, 어젯밤에는 일단 지금 여기서 일단 딱 한번 멈춘 기분이에요. 대충 이 자리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잡으려고 그래도 이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아무튼간 그 작은 박스권 이렇게 있죠. 작은 박스권 여기서 최근에 놀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박스 상단까지 밀렸습니다. 장대음봉을 뽑아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진짜로 시장 변동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하루에 10% 움직이다가 시장이 1% 움직인다, 요렇게 움직이다, 요렇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제 변동성 이 축소의 의미는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은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 같은 거 막 4% 오르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죽은 거냐고요. 변동성은 나왔는데 이건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풋옵션이 어제 곡소리가 났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 빅스 차트에. 사실 보시면 이게 변동성이 죽은 건 아니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하루 변동폭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S&P가 3.5%까지 장중에 올랐는데 이게 변동성이 죽은 거라 하긴 뭐 하잖아요. 근데 변동성 지수는 어쨌든 감소했잖아요. 이건 풋옵션이 죽은 거라고요. 아무튼 뭐 분봉 같은 걸 보셔도 여러분들 어제, 그죠?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뭐 120일, 그러니까 뭐 120분봉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막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고, 볼린저 밴드가 이게 보시면 길어지잖아요. 볼린저 밴드 이게 여기선 요만큼이었다가 위아래 진폭이 여기선 지금 요렇게까지 벌어졌잖아요. 그죠? 딱 봐도 크죠? 볼린저 밴드가 주댕이를 벌렸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풋옵션이 죽으셨다라는 게 어제 이렇게 변동성 지수를 끌어내린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아무튼 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상승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고 하락할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상승할 때도 또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긴 한 거죠. 물론 변동성 지수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하긴 뭐 하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풋옵션이 죽으면서 변동성이 끌어내려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은 어떻게 하락할 때, 폭락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림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난 십몇 거래일 동안 빠졌던 거를 그 2, 3거래일 만에 다 되돌리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전형적인 하락의 특징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상승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사실 상승이 지금 좀 내용이 좀 안 좋구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방향이 상승 쪽이라는 건 인정해 주시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저렇게 뭐 내용물을 들여다보니 좀 별로 안 좋구나,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말고 유로화로 봅시다. 유로화는 고점 못 넘어가면은 유로화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긴 한데 모르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아무튼 뭐 어젯밤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위험 자산들이 오르면서 이렇게 유로화가 오르고 달러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유로화들이 만들어 놓은 분봉상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들을 잘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좀 살펴보자고요. 아무튼 하여튼 뭔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위험 자산들이 상승하긴 하는데 위험 자산들 상승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은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아침에 뭐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터졌었나, 하여튼 옵션 차트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뭐 거래량이 엄청 터졌었나, 뭔 일이 났었나, 하여튼 아침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오르네요. 그죠? 오늘 또 오르네. 솔직히 이쯤 되면은 약간 오버슈팅의 끼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의 끼는 있지만 일단 올라는 가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가는구나 하고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다만 지금 머리 위쪽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어떤 무거운 저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11시가 아니고 아침 9시 반인데 장중에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또 그리고 아직 이런 그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된 게 아니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나서서 나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됐죠. 그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따른 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오르더라도 오르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오늘 밤에 뭐 중요한 거 많죠. 오늘 밤에 여기 FOMC 회의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 있으니까 뭐 이벤트 직전에 오르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 아무튼 올라가는 건 인정은 해주고요.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다, 그죠? 중요한 라인들 확인하시고요. 그죠? 중요한 라인들 뭐 어디 넘으면 안 된다, 어디 넘으면 뭐 상승이다, 이런 부분 놓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콜옵션이 이런 자리를 넘어서 안착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는 조심하시고요. 일단 아직까지 시장이 또 다시 약간 또 다시 광기 쪽으로 또 살짝 가는 것 같으니까 뭔가 밀린다라는 사인이 보이면 이제 그때 들이대셔야지, 지금은 일단 들이댈 때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지금은 약간 이제 광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엄밀히 뭐 글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3거래일 오르고 3거래일 조정받고 3거래일 오르고 목표치도 거의 다 찬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오버슈팅이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저항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렇게 기초공사 없이 돌파 안착이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아무튼 좀 조심하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버스도 지금 4,000원을 지금 붕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밑에도 지지선이 있긴 있는데 4,000원은 넘어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본인이 위험 더 감수해 보시겠다면 위험 감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여기 사중바닥 밑에까지 왔으니까 한번 좀 들이대 볼 수는 있는데 위험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4,000원 넘어서면은 뭐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 요 정도 얘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도 그렇죠. 지금 뭐 들이대 보자면 들이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들이대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건 지금 너무나 강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 다음 주에 최소 다음 주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저점에 대한 지지력 더 이상 안 빠지고 인버스들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 확보한다면 그 뒤에 들어가도 괜찮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제 환율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환율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어제가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솔직히 대부분 다. 달러도 이런 모양 만들어놨는데 설마 여기서 더 죽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밑에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또 다시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지지하는지 여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단 추가적으로 더 진행은 일단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냐면 기술적 지표들이 다이버전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보면 좀 참고할 만 하겠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개긴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력 만들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한 번 더 쿵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쿵 해봐야 언더슈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쿵 하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RSI니 뭐 241선 뭐 이격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 다 다이버전스로 가거든요. 지표들은 높아지는데 주가는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 나온다는 거죠. 어떤 반등의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 아무튼 뭐 지켜보자. 어쨌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환율이 일단 추가적으로 더 강세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으니 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자 라는 점. 이 동시에 저기 중국 위안화도 그랬어요. 위안화도 보시면 어쩌면은 이거 쌍바닥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환율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아무튼 뭐 한번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